양주시 회천 신도시 안에 전철 1호선 역사 한 곳이 신설됩니다. 회정역인데요. 회정역 신설로 회천 신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1호선 회정역은 오는 2023년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연천군에서만 17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의정부 고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분양 가격은 2억 2,7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선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다음 달 2일 의정부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양주시 회천 신도시 내에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건설비 287억 원은 LH에서 부담하고 운영 적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금액을 부담할 예정인데요. 역신설로 신도시 개발에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용 인구 6만 명 규모로 조성 중인 양주 회천 신도시입니다. 2023년이면 이곳에 1호선 회정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1호선 회정역 신설 사업을 승인했다며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주 지역에 있는 1호선 전철역은 양주역과 덕계역, 덕정역 등 총 3곳, 회정역은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조성될 예정으로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덕정지구에서 회정역으로 가는 인도교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위수탁 협의를 체결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정역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침체되었던 회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더욱더 그 회정동, 덕정동, 고암동 일원의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그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 축소가 과제로 남습니다. 현재 덕정역의 출퇴근 시간 평균 배차 간격은 11분, 그 외 시간대의 평균 배차 간격은 24분으로 최대 배차 간격이 30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배차 간격 협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멧돼지 폐사체는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연천군 민통선 내 산자락에서 발견됐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발견 다음 날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멧돼지 폐사체는 매몰 처리됐으며 멧돼지가 발견된 장소도 소독됐습니다.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연천군에서만 17번째이고 전국적으로는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이 기간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또 주취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내년도 고교 수업료는 시내 학교 기준 연간 137만 1,600원으로 매월 기준 환산하면 11만 4,300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 의정부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결의대회에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레드클라우드 정문으로 진입하는 행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국방부가 전국에 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데 대해 의정부 미군기지는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의정부 고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의정부 고산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880호 중 공공분양 5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뽑고 나머지 행복주택 293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분양 가격은 2억 2,7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선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가입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입주 시 전매 제한 기간은 6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동물복지정책에 3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총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47만여 마리로 전국 반려동물의 30%를 차지합니다. 연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 원으로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 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노인 요양원의 위생 문제,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넘게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가 하면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식재료를 어르신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병이 낫고자 간 요양원에 되레 병 얻어 돌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의 한 노인 요양원. 각종 집기로 너저분한 자리 바로 옆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가림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지도 다 날리고 식재료의 위생 상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파주의 한 노인 요양원 주방.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이거 어르신들 조리용으로 쓰시는 거죠? 또 다른 요양원 주방에선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닭고기 350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어르신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노인 요양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22%가량인 77곳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불량 식재료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매우 불량한. 이 중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특사경은 노인 요양원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그동안 연천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과 의원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컸는데요. 내년 1월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군은 2020년도 예산으로 도비 12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또 부인과 초음파 장비, 자궁경부 촬영 내시경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연말 연시나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풍선 조각이 바다와 산에 떨어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 보조사업과 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풍선 날리기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사업 수행 능력과 입지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자해 양주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에 조성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9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과 장년 고용 촉진 부문, 청년 해외 진출 부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4개 분야로 시상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건강한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지 인근에서 고읍지구까지 광사천변 4km 구간에 선형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선형공원 조성 사업은 하천과 가로 등 다양한 선형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마을 등을 녹지로 연결하는 경기도의 민선 7기 공약 사항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중랑천변 주변 제1광사교를 시작으로 100여 미터 구간에 LED 장미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내에 의정부 발곡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14곳이 새로 개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설립 예산을 지원하고 포천시 일동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군비 등 모두 1,8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천만 원과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12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하고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 8천 명, 대학생 22만 명이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하늘은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튿날인 화요일에는 기온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